해발 4,000m에 이르는 고원. 땅보다 하늘이 더 가까운 갈색 골짜기를 따라 솟아있는 고층 건물들. 인구 150만이 넘는 볼리비아 최대의 도시 라파스에 도착했습니다. 첫 여정을 앞둔 제 심정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아, 복잡하다. 융가스로 가려면 차량부터 새로 물색해야 합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로를 갈 건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로는 좀 위험해가지고 이 현지 분들이 좀 모시는 좀 안전한 차량을 지금 구하려고 저희가 이동 중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시외버스 터미널 셈인 버스 승차장을 찾았는데요. 볼리비아 서부 산간지대로 향하는 주요 거점인 까닭에 많은 현지인들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개인에게 차를 따로 대절해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Aquí está bueno para la rodilla. 우리가 타고 갈 차예요. Él tiene que ir él aquí adelante. Él vaya porque él no entiende ya. 현지인 운전기사도 고용했습니다. 지금 좀 기대도 되고 또 약간 겁도 나고 그 길이 워낙 험하다 그래가지고요. 일단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된 여정. 하지만 운전기사 페드로 씨가 들려준 얘기에 그만 두려움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융가스 도로에서 매년 100여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 가보면 그 이유도 왜 죽음의 도로를 하는지도 알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가 엘꿈브레라는 마을이고요. 죽음의 길 가는 입구 정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계속 죽음의 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진 제단 앞. 코카잎, 양털 등 미리 챙겨온 재물을 태우며 제사를 지내는 현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서기 전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에게 기도를 드리는 중입니다. Es muy peligroso el camino a la muerte. Sí, muy peligroso aquí. Es cumbre. Aquí se viene a pasar la visita, a la salud. Aquí caminen bien, para que estudien. Para eso estoy veniendo yo aquí. 재물이 탄 자리에 뿌리는 이건 술인데요. 땅을 비옥하게 해달라는 의미. 즉, 죽음의 도로 위에서 자신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안데스 협곡이 허락한 유일한 길 앞에서 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삶을 이어가야 했을 볼리비아 사람들. 생사를 건 그들의 험로는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길은 여행자에게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3m가 채 안 되는 도로폭. 그나마 안전막이었던 가드레일마저 하나둘 사라지자 이곳을 왜 융가스 도로라는 정식 명칭 대신 데스로드, 즉 죽음의 길이라 하는지 조금 실감하게 됩니다. 운전대를 잡은 페드로 씨의 손에도 바짝 힘이 들어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까지 만났습니다. 융가스 도로는 4,700m 고지에서 1,200m로 내려가는 아찔한 구간으로 지대에 따라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오가는 것만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이 길이 만들어진 건
1930년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 당시 파라과이의 포로들이 끌려와 만들었습니다. 많은 목숨을 앗아간 끝에 만들어진 길. 더욱 놀라운 건 협곡 사이를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현장을 보여주겠다는 주민을 따라 나선 길입니다. 아유 가파르네. 주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길이라는데 융가스 지역은 도로뿐 아니라 마을의 길들조차 험하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걸어 들어간 지 30분 남짓. 줄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엔 타이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이건 충격 흡수하려고 이렇게 타이어를 여기다 대놓으셨네요. 그리고 터지지 말라고 이렇게 타이어를 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요거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거구나. 와. 호기심을 보이는 제게 파울로 씨가 들려준 얘긴 놀라웠습니다. 줄의 길이가 무려 500m랍니다. Este cable resiste hasta un buen peso. Una persona igual pasa por esta persona. 지금 철사 세 가닥이거든요. 이걸로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데 저는 아직도 믿기진 않네요. 저도 한번 안전만 보장되면 한번 내려가 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너무 아찔해 보이고 안전장치가 일단 되어 있진 않아서 노노노노노노.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보수하기 전까지 사람은 타지 않고 짐만 운반하고 있답니다. 아이 마마. Ya, vamos. 그런데 줄이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좀 전에 본 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줄이 있습니다. 수십 미터의 아찔한 낭떠러지 위로 200m 구간에 걸쳐 설치된 철사줄. 줄끼리 부딪혀내는 소리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Hoy día puede pasar hoy día, pueden venir de por ahí. Hay que esperar para rebajar. Pasa de aquí. Hay más abajo es igual. 현재 융가스 계곡에 살고 있는 주민은 20여 가구. 주민들은 계곡 사이를 이어줄 교통수단이 없어 자체적으로 줄을 설치했고 그 수는 10여 개에 이릅니다. 몇 년 전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사용 중입니다. 차 한 대가 도로 가장자리에 와서 멈춥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 둘까지 4사람. 그들은 싣고 온 짐을 다 내리더니 주차한 차에 익숙한 솜씨로 꽁꽁 방수천을 덮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Por qué está cubriendo? No, pues mañana. Para Porque mañana. voy a viajar el día dentro de una semana. 계곡 건너편에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줄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시내에서 장을 보고 오는 중이라는 가족. Ahí está. 잠시 후 짐을 줄에 매달더니 힘껏 밀어냅니다. 가다가 툭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10년 동안 줄곧 줄을 이용해온 아만다 씨. 그녀도 걱정이 되는 걸까요? Claro, primera vez tenía miedo, pero ahora ya no. 이번엔 그녀 차례. No se necesita nada de eso, ni así no hay que pasar. 사람은 어떻게 타나 봤더니 천으로 몸을 감싼 후 고리에 묶어 매달릴 수 있게 만들었을 뿐 사람이나 짐이나 똑같습니다. ¿Ese bolso negro yo? No.
안전장치 하나 없이 절벽 위를. 보고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슴이 뛰는데 호베르투 씨는 나름의 안전장치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랍니다. Y sirve para colgarse el gancho y para correr. Saca y se coloca así. Y de ahí se engancha por acá. Puedes partir. Así. Y así se puede armar. Y así se puede venir. Y si no tienes el trapo, te puede quemar las manos. Te manchas. 어른들은 기술을 익혀 탄다지만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타는 걸까요? Ah, no, como te dije, me amarra aquí mis 600 vuelos. 집으로 가는 길이 천길 낭떠러지인 사람들. 목숨을 건 그 위험한 순간을 어린 딸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지금 과연 어떨까요? 딸의 표정을 살핀 후 거듭 확인을 합니다. ¿Está bien? ¿Otro lado? ¿Así? ¿Así? Ah, ya, así tienes que decir. 이들의 생사는 단 30초. 이 짧은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찔한 허공 위에선 3시간, 아니 그보다 더 길게 느껴질 그 지옥 같은 시간. 그들은 왜 이 위험한 협곡에서 생사를 걸 만큼의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척박해 보이는 땅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계곡 건너편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줄에 매달려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곡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도 그리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물살이 엄청 세고 다리가 흔들거려가지고 똑바로 걷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지금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도 둘 중 선택하라면 저는 당연히 이 다리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로프로 30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이상 힘들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줄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아, 집이 나왔다. 다 왔다. 아, 진짜 전망 좋은 집에 사시네. 밑으로 아찔한 계곡이 펼쳐지는 이곳에서도 목적지는 한참 더 위입니다. 여기 또 다른 집이 있네. 이분이 집 주인이신가 봅니다. Hola. ¿Cómo está? Buen día. Buenos días. 오늘아 수고 많았다고 감사하게도 잘 익은 파파야 열매 한 통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칼질을 되게 잘하시네. Listo para comer. 네, 들고 먹으면 돼요? 저 다 먹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진짜 달아요. 되게 잘 익어가지고. 진짜 달아요. 약간 향은 있는데 달아요. 그렇죠.
마당에 널어놓은 푸른잎. 코카인의 재료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볼리비아인들이 기호식품으로 즐겨 씹는 코카잎입니다. 아, 부에노스 디아스. 아, 여기 지금 코카잎 따고 계시는구나. 코카잎을 따는 아내분의 모습이 우리나라 녹차밭에서 본 찻잎 따는 모습과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보관 방법까지 비슷합니다. 아, 한 번 더 그걸 묶으면은 공간이 생기는구나. Me doblo. Lo agarro. 아, vale. Y trabajo, empiezo a cosechar. 아, 이렇게. 요즘 주인 아저씨 내외는 코카잎 수확기를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와, 진짜 넓게 있네요, 꽃가밭이. Sí. 아, 네. 산 허리마다 온통 푸른 코카잎들로 가득합니다. 융가스는 코카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진 볼리비아의 전통적인 코카 재배지. 주민들이 융가스를 떠나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 오케이, gracias. Gracias. 아, chao, chao. Chao, chao. Nos vemos. Chao, chao. Que le vaya bien a ustedes, que sigan adelante. Ya, gracias. Chao. Chao. 융가스 계곡의 주민과 헤어져 돌아가는 길. 남미 중앙에 자리한 내륙 국가 볼리비아에도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해발 3,800m. 우리나라 여의도의 1000배 크기인 바다 같은 호수 티티카카의 품에 안긴 코파카바나입니다. 티티카카 호수를 기반으로 잉카 제국의 문명을 꽃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양 갈래로 딴 머리 위에 특이한 모양의 모자. 이들은 안데스 원주민이자 잉카 제국의 후예인 아이마라족입니다. 전통 복장 입으신 할머니들이 쭉 앉아서 지금 물건을 팔고 계세요.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그 모자도 다 쓰고 계시네요. 등에 알록달록 포대기를 두른 할머니들이 유독 많습니다. ¿Cosa? 25. 5. 아이마라족 여성들이 물건을 넣거나 아이를 업을 때 쓴다는 포대기에 새겨진 건 잉카 시대의 문양. 제국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 흔적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말없이 보듬고 있는 것은 끝없는 수평선의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아,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니. 끝이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물빛이 어쩜 이렇게 바닷물보다 더 파란지. 호수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우로스 섬을 찾아가는 길. 배가 호수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자 무성하게 자란 갈대가 천연 수로를 형성합니다. 그 수로를 따라 푸른 갈대를 꺾어가는 배도 보입니다. 호수에 지천인 갈대의 존재가 심상치 않습니다. We call in the Aymara language totora. Totora. Totora is very important plant for the people of the Uros. Uros people, because they used this plant for made the island, made a house, made a boat. Also, they can use it when it's very dry for cooking, like a fire. 그렇게 백길을 따라 10여 분을 더 간 그때 갈대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갈대로 만든 집 앞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 해발 3,800m 티티카카 호수 위에 떠있는 인공 갈대섬 우로스 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신기하면서 조금 겁도 납니다. Is Totora stable? No, no. When it's broken from the base, from the root, not it's move it. 저기 안정적이진 않대요. 막 저기 안에 이제 밑에 뿌리가 좀 잘못되면은 푹 가라앉기도 하나 봐요. 3m 정도의 두께로 쌓여 있는 바다. 진짜 갈 텐데요. 또또라? This is Totora. Totora. Yeah. 오, 진짜 stable. Yes, it's stable. 제가 밟고 선 것이 갈대란 사실을 섬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또라. 다 이 갈대 그 또또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식당인 것 같은데 식당도 또또라, 이 밑에 이 지역도 또또라, 이 집도 다 또또라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여긴 꼭 방문해 볼 만한데요. 전체 인구는 1000여 명. 한 가구가 사는 작은 섬에서부터 300여 명이 사는 큰 섬까지 40여 개의 섬이 마치 하나의 섬처럼 떠 있는 갈대섬. 원래 잉카 제국의 천민이었던 우루족이 호수로 들어온 건 약 500년 전. 스페인의 침입을 받고 도망칠 곳이 이 호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온 터전 속에 우루족은 살고 있었습니다. So new leader, right? Yes, the new leader for the next year. So. Hola, ¿cómo estás? Es el nuevo. 지금 오늘 새로 당선되신 새로운 리더예요. 와우, 야야야. Congratulations. Gracias. 이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무슨 뭐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뭐 아무튼 이분께 모든 걸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운이 좋게도 오늘 딱 당선되신 분을 저희가 만나게 됐어요. 이것도 정말 영광이네요. Yeah, it's honor. It's honor. Yes, it's an honor. 당선돼 기분이 최고라는 새 지도자분이 들려준 노래는 뜻밖에도 우리 동요였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깐청깐청 뜨면서 어디로 가느냐 몇 년 전 방문한 한국인에게 배우셨답니다. 꼬막 놈이 나와 이숙이숙 저희 간다 이숙이숙 저희 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Gracias.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해 지는 모습까지도 예술인데요. 호수에 내려앉은 석양과 함께 우로스 섬에서의 첫날 밤이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우로스의 아침은 밤사이 어둠에 잠겨있던 호숫가의 풍경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섬의 첫 얼굴이 궁금해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지붕부터 바닥까지 모든 것이 갈대인 섬. 어젠 미처 담지 못한 풍경들이 시선 가득 들어옵니다. 와, 정말 이게 장관이네요. 이게 멋져서 장관이 아니라 너무 특이한 풍경이라서 장관이에요. 지금 이 갈대 위에서 사람들이 지금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요. 오늘은 섬을 보수하는 날입니다. 수심 3m까지 쌓여있는 갈대층. 물속에 잠긴 갈대는 오래 두면 썩기 때문에 보름마다 한 번씩 새 갈대를 깔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섬이 가라앉기 때문에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하는 작업입니다. All the family work in this island for living all together. Usual, they made this island, put the root base. The root base is that, the root base, and that one is come to floating on the up, and they looking and bring together to this place. 잘 보면 물 아래로 시간의 무게를 견뎌온 갈대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마을과 다른 색 지붕도 보입니다. 이제 지금 보이는 노란 지금 지붕을 가진 건물들이 다 초등학교래요. 그러니까 여기 섬에 살고 있는 그 꼬마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고 지금 건물별로 그 학년이 다른 거예요. 뭐 저 건물은 1학년, 요 건물은 2학년, 뭐 뒤에 보이는 건물은 3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 섬 안엔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중학교는 이제 도시로 나가야 된대요. 모두 4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우로스 섬에서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통수단은 오로지 배뿐. 아이들은 통학선으로 집집마다 돌며 친구들을 태우고 등교합니다. 학교는 운동장도 잔디밭이 아닌 갈대밭입니다. 급식 식판도 섬에 뚫어놓은 호수물로 씻습니다. 밥도 반찬도 모두 어른들이 호숫가에서 키우고 잡아온 것들. 현대 문명의 혜택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아이들은 호수 위에서의 삶과 생활 방식을 배우면서 그렇게 어엿한 섬의 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Es muy importante para nosotros, porque ellos son los futuros de la isla. Cuando ellos van a ser jóvenes, mayores, ellos son los que van a dirigir la isla de los Uros. Por eso los niños son muy importantes para nosotros. 산골의 아이들이 사냐에서 뛰놀듯 직접 노저어가며 호수를 누비는 섬의 아이들. 이 천상의 풍경은 갈대섬을 처음 밟았을 때 발밑에 닿던 그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닮아 있습니다. 비록 이곳을 떠나도 그 촉감만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을,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마을이 45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 인구도 1,200명이 넘고 그런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정말 그 여행을 다녀보면은 정말 다양한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케이. Spagara. Aquí sin cambio. 자. 수도는 해발 4,000m 가까이에 자리한 라파스. 하늘 아래 첫 수도라 불리는 라파스로 먼저 향한 건 우유니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인데요. 차로 10시간 이상 걸리는 여정을 단축시켜줄 경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을 줄이야. 비로소 낯선 여행지에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비행기네요. 이런 비행기 처음이네요. 이게 프로펠러 비행기 자체도 전 처음 타보고 그 좌석이 양옆에 있는 비행기는 처음 타봐요. 기대 반 설렘 반 이륙 준비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땅에선 미처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저 멀리 보이는 설산이 진짜 멋있어요. 설산 그 중턱에 막 구름이 막혀 있고 또 우윤이는 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비행기가 라파스 공항을 떠난 지 40분여. 마치 하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새하얀 순백의 대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다는 소금 사막, 우유니가 나타납니다. 해발 고도 3,600여 미터의 고지대.
사막이라기보단 차라리 설원에 가까운 눈부신 풍경. 우유니는 그 면적만 우리나라 서울의 약 20배. 먼 옛날 바다였던 곳이 호수가 되고 그 호수가 건조한 기후로 인해 모두 증발해 오늘날의 소금 사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겐 오랫동안 꿈꿔온 꿈의 여행지입니다. 볼리비아 남서쪽의 작은 도시 우유니시에 도착했습니다. 인구 약 10,000명. 거주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특별한 볼거리도 없지만 소금 사막을 보기 위한 관문 도시란 이유 하나로 우유니시는 유명 도시가 됐습니다. 거리엔 사막 투어를 위한 여행사가 즐비한데요. 저도 그중 한 곳을 골라 들어가 봤습니다. 저를 보고 한국인인 줄 딱 알아차린 여직원. 그런데 눈썰미만 좋았지 언어는 아직 배우질 못했나 봅니다. This is Korean? Yeah, we are Korean. Yeah. This is Korean too? No, actually it's Japanese. Japanese. I can. We are completely different culture. Yeah. This is Korean. Yeah. Letter. Yeah. Yeah. For how many days? Yeah, maybe two nights, 3 days. 2 nights, 3 days. We have to depart like 4 a.m. or no, 3 p.m. 3 a.m. 3 a.m. a.m. 3 a.m. Okay. And then you have a trekking. 앞으로 2박 3일간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 보게 될 생애 첫 순간들. 그 설렘 때문에 저는 오늘 쉽게 잠을 청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 3일간에 걸쳐 둘러볼 우유니 소금 사막의 첫 일정은 우유니시에서 차로 3시간, 해발 5,000m에 가까운 화산지대 솔데 마냐나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긴 산맥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유니는 안데스 산중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 멀리 솟아오르는 거대한 연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가 지금 해발 4,90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와, 이 높은 지대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장관이네요, 장관. 아침의 태양이라는 뜻의 지열지대 솔데 마냐나. 동틀무렵 이곳은 지하 130m 깊이에서 솟구치는 엄청난 규모의 수증기로 장관을 이룹니다. 이곳 산지엔 이런 크고 작은 화산 구멍이 무려 600여 개. 모두 안데스의 화산 활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주변 지대가 이 붉은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화산지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화산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만나서 이제 막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참. 지금으로부터 2억 800만 년 전 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 두 지각의 충돌로 융기한 후 지금까지도 살아 움직이는 젊은 땅 안데스. 지구 내부의 강한 압력은 고온의 가스와 함께 낮은 지대의 진흙도 함께 밀어내곤 하는데 그 형태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물이 끓고 있어요. 안에 지금 물들이 막 와. 지하에선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땅은 죽을 듯 끓는 신기한 모습. 호기심에 한번 손을 가져다 대봤습니다. 이 수증기는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지금 제 손이 말라 있잖아요. 순식간에 이게 막 다 젖어 있어요.
현재 이곳은 영하의 날씨. 하지만 연기가 솟구치는 분출구 주위에서는 후끈함마저 느껴집니다. 그 안으로 과감히 몸을 던져보는데요. 그 땅속에 구멍들이 막 뚫려 있어서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연신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로 인해 주변 땅이 온통 젖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편한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지하에 숨어있던 황이 물과 섞이면서 내는 지독한 유황 냄새입니다. 하지만 환상적인 풍경 앞에선 그쯤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Hi, I'm Kim. It's a really fantastic scenery, right? Yeah, it is. Yeah, so have you ever seen before? No, it's the first time for me. Yeah, so Yeah. it's so fantastic. So how was it? How was it? It's amazing. Really? And the steam is very hot. Uh-huh. And you hear it bubbling. Yeah. And you can see it also. So it's great. Oh, yeah. Yeah, and with the sun coming up, Yeah, it's a beautiful view. 이제 이 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이터호는 짧은 시간에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의 태양, 이곳의 이름이 솔데마냐냐인 것도 이런 간헐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잠시 후면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조바심 때문일까요? 한 외국인 여행자가 특수 장비로 보이는 카메라를 동원해 화산 앞에서 사진을 남깁니다. 일행이 없어 미리 준비해 왔다는 특수 카메라랍니다. 이 친구가 혼자 여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셀카라 그러죠. 셀카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It's a great idea. 만난 기념으로 저와도 한 장. 저마다 살아 움직이는 지구 위에서의 마지막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마치 지구가 추워 내뿜는 뜨거운 입김 같은 화산을 뒤로하고 30여 분쯤 더 가면 이 지역 인기 명소인 작은 노천 온천장이 나타납니다. 추운 고원지대에서 온몸을 녹이기에 이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먼저 도착한 외국인 여행자들은 벌써부터 온천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어서 빨리 몸을 담그고 싶습니다. 추워. 들어오는데. 하이.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매서운 추위. 그래서 처음엔 무슨 노천욕이나 싶어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그랬더라면 정말 후회할 뻔했습니다. 와, 지금 되게 따뜻해요. 좋은데요? 여기 주변 온도가 아침에 영하 5도까지 내려갔었어요. 제가 버들버들 떨고 있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하네요. 좋다. 지하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온천수의 온도는 30도에서 40도 사이. 얼어붙은 몸을 금세 녹일 정도로 무척이나 따뜻합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몸은 따뜻하고 눈앞으론 고원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아름답고 위대했던 자연의 경이. 솔데마냐냐가 준 선물을 가득 안고서 저는 다시 차로 3시간 거리.
끝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광활한 소금밭. 우윤희 소금 사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곳들이 그렇듯 소금 사막을 만나기 위해서도 길고 험난한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그 흔한 이정표 하나 없어 더욱 힘든 여정. 하지만 땅의 색깔이 바뀌고 끝도 없이 펼쳐지는 하얀 반짝임이 눈앞에 펼쳐지면 비로소 소금 사막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이대로 달려가다 보면 세상의 끝을 만날 것 같더니 멀리 앞서 출발한 여행자들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광활한 소금 사막에서 전 세계 여행자들이 남기고 간 이 국기들은 이곳이 사막의 중앙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 태극기가 있네요. 아, 지금 이거 자체도 지금 돌이 아니고 다 소금이네요. 아, 온통 소금이네요. 예, 그래도 왔으니 태극기 한번 펼쳐봐야죠. 우와. 무슨 산 정상을 정복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곳 사막 중앙의 진짜 명소는 망국기 옆에 따로 있습니다. 보기엔 평범한 집 같아 보이지만 지붕부터 벽까지 모든 것을 우윤희에서 채취한 소금으로 만든 바로 소금 호텔입니다. 사막 곳곳엔 이런 숙소가 몇 군데 더 있지만 정중앙에 자리한 이 호텔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Hola. Hello. 지금 호텔에는 지금 벽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지금 소금이거든요. 의자도 소금. 지금 이 식탁도 식탁보를 씌워놔서 그렇지 밑에 보시면 다 소금이에요. 건물뿐 아니라 식탁, 의자 등 가구며 장식 하나하나까지 바닥층이 두꺼운 곳에 소금을 잘라내 전부 소금으로 만들었다는 소금집. 이곳에선 지구상 어디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특별한 추억과 재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Se siente más rico comer acá o? Sí, Sí. mucho más rico. Hay que agregar sal. Más saludable, más lindo. Sin sal. Sin sal, no trajimos sal, lo único. 여러 말 대신 이렇게 직접 보여줍니다. 백발의 노신사도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소금집. 너른 사막은 소금집의 정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웬일인지 호텔 안도 아닌 사막 바닥에 드러누워 있네요. 그리고 머리맡엔 저마다 무언가 소품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소금사막 오면은 그 원근감 이용해서 컨셉 사진 찍는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유명한데 이 친구들도 지금 그런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밑에 지금 공룡한테 뭐 잡혀먹는 그런 장면 찍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이제 막 사진을 찍으려는 여행자들. Hola. 공룡 위의 바나나. 과연 어떤 사진을 찍으려는 걸까요? 1, 2, 3. 1, 2, 3. 원근감을 무시해 찍는 일종의 착시 사진인데요. 하얗고 투명해서 원근감이 무시되는 소금 사막에 오면 누구나 빼놓지 않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사진을 확인할 차례. 공룡은 바나나를, 바나나는 사람을 업고 있습니다. Hermosa, hermosa. Muy buena.
Wow, parecen los Beatles ahí. 비록 짧았지만 이색적인 풍광으로 인해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을 것 같은 소금 호텔에서의 하루. 해가 지기 전 저는 다시 서둘러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그렇게 1시간이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고기 모양을 닮아 이름 붙여졌다는 섬 하나를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섬 전체를 빽빽하게 덮은 거대한 크기의 선인장 군락. 수백 년 전 이곳의 주인이었던 잉카인들이 수호신이라 여겨 심은 것이라 전해집니다. 실제로 선인장의 성장 속도는 100년을 살아야 고작 1m.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인 셈입니다. 이 소금밖에 없을 것 같았던 그 소금 사막에 갑자기 한가운데 그 바위 군락처럼 생긴 물고기 섬이 나타났어요. 그 하늘에서 봤을 때 물고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물고기 섬인데, 일단 대단한 게 제 키에 뭐 거의 3배 이상 돼 보이는 선인장 군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대단한 볼거리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높죠? 수백 년을 자라 지금에 이른 거대한 선인장이 인디오 역사의 산 증인이라면, 선인장이 뿌리내린 이 섬은 우유니 소금 사막이 과거에 바다였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박물관. 섬 곳곳에선 물고기, 조개 등의 바다 화석이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먼 옛날 바다를 증발시켜 오늘날의 우유니를 만든 건조한 바람. 그런 자연 조건 속에서 태어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잉카인들의 오래된 미라풍습입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남아있는 모습. 우유니의 시간은 그렇게 숱한 이야기들을 남기며 흘러갑니다. 숙소에 여장을 푼 그날 저녁, 종일 햇빛만 내리쬐던 우유니 사막에 드디어 반가운 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가만 보니 비가 아닙니다. 지금 우유니 첫날 마치고 숙소 들어왔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비가 아니라 우박이에요, 우박. 해발 고도가 높은 우유니에선 비가 종종 우박이 돼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 알갱이 보세요, 알갱이, 우박 알갱이. 저에겐 흔치 않은 경험, 온몸으로 느껴봤습니다. 이게 진짜 아파요, 아파. 아픈데도 제 입꼬리가 자꾸만 올라가는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호수로 바뀌는 우유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반영시킵니다. 그 황홀경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어제의 우유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비 내린 뒤 호수가 된 사막이 보고 싶어 일찍 나선 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으로 못 들어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El sol más o menos está saliendo a las 5 adelante, ya empieza a pintarse el panorama. 비 온 뒤 우유니의 진짜 황홀경은 새벽 일출부터가 시작. 아, 저쪽에 동이 트네요. 몸과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고서 호수가 된 우유니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발밑으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소금 덩어리예요, 덩어리. 이게 맛보면 엄청 짜요. 와, 이 진짜 다 소금이 맞구나. 어떻게 이게 안 녹아 없어지는지 제 머리로는 설명이 불가하네요. 물도 짜나요? 예, 물도 당연히 짜겠지. 한번 먹어볼까요?
엄청 짜요. 바닷물보다 더 짜요. 와. 이곳은 배낭 여행자들, 뭐 모든 여행자들의 로망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우유니 소금 사막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곳인데 이 한가운데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말로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이 너무 벅차올라요.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특유의 일출 색깔이 벌써부터 세상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서히 떠오르는 해. 사막이 온통 하늘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자체로 대지의 거울이 된 우유니.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 위를 걷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건 제 인생에 이런 일출은 정말 잊지 못할 일출인 것 같아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물 밑에 그 반영 때문에 해가 뜨면서 또 밑으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시각적 그 황홀함의 최대치예요 지금.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순간도 잠시. 바람이 불자 물 위로 잔영이 일어 좀 전의 풍경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쉬이 만날 수 없어 더욱 귀한 우유니의 완벽한 반영. 대신 또 다른 볼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금을 모아둔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굵은 소금보다 훨씬 더 알갱이가 굵어요. 이게 그 지금 이제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차 있는데 물이 이제 말라 있을 때, 그러니까 물이 안 차 있을 때 이거를 다 작업을 해서 소금들을 긁어 모은 다음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아서 이제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마치 바다에 뜬 막 섬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바위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소금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굵기만이 아닙니다. 와, 진짜 단단해. 엄청 단단해요 이게. 염도 또한 일반 소금의 5배 이상입니다. 커다란 소금이 있는데 이게 물에 들어간다고 이게 녹아 없어지지 않고 주변 것만 살짝 벗겨지는 수준이고 그대로 있어요. 원형 그대로. 난생 처음 본 우유니 소금 구경에 빠져있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낯선 트럭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곳 원주민인 치파야족 같아 보입니다. Hola. ¿Nanar? ¿A traer los bloques? Sí. ¿Es lejos de acá? ¿Ah? ¿Es lejos de acá donde están yendo ustedes? Sí. Bueno, gracias. 오케이, 짠. 우유니 사막을 터전 삼아 수백 년 동안 소금을 캐면서 살아온 치파야족 주민들. 이들만이 허가받아 소금을 채취할 수 있는데 90% 이상이 식용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가축용으로 쓰인답니다. 우유니의 소금의 양은 무려 100억 톤. 땅이 척박한 탓에 곡식을 경작할 수 없는 대신 신은 이들에게 소금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유니는 이제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곳이 됐습니다. 와, 느낌 묘한데.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제가. 이 넓은 바다 같은 곳을 지금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물 위를 걷고 있네요.
분명 사막인데 하늘인지 바다인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부신 풍경. 비록 장화를 신은 발과 셔터를 누르는 손은 얼어있지만 눈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태어나 지금껏 보아온 풍경 중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와, 지금 이 풍경이 뒤에는 지금 막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고 이 소금 사막 위로 비가 내려서 마치 호수처럼 변해 있는 풍경이 너무 압도적으로 멋이 있네요. 우윤히 이 소금 사막은 제가 한 100%를 기대했다면은 한 150% 이상을 보여주는 곳인 것 같아요. 정말 어딜 가도 너무 멋진 장면들이 많이 펼쳐져가지고요.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면 사막에도 뭉게구름이. 사람이 서 있으면 발 아래에도 똑같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자연의 조화는 우윤희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합니다. Hello. Israel. Israel. Yeah, Israel. Yeah. It's great. It's beautiful. It's very pretty here. 여행이란 언제나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정만을 남겨둔 지금 하루만 더 주어졌으면 하는 욕심이 자꾸만 생깁니다. 우윤희는 그렇게 저에게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여행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낮은 건물의 넓은 평지, 산타크루스의 첫 느낌은 무척이나 한가롭고 탁 트여 있습니다. 외곽으로 조금 빠지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싣고 나르는 수많은 차량 행렬에 길게 줄지어선 사람들까지. 이중으로 높게 담을 쌓은 이 건물 안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아 저도 맨 끝에서 봤는데 놀랍게도 교도소였습니다. 여기 빨마솔라 교도소라고 이 산타크루즈 지역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교도소라고 해서 한번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총 4개의 감옥으로 이루어진 이곳 팔마솔라 교도소는 재소자만 총 5천여 명, 매 300여 명의 인원을 추가로 수용하는 볼리비아 최대의 교도소. 높은 담장 위를 철조망으로 한 번 더 막아놓은 모습은 교도소 특유의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여기까진 다른 교도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메인 출입문을 통과해 들어선 교도소 안은 마치 또 하나의 여행자 거리 같았습니다. 교도소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당구장부터 식당, PC방 등 바깥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교도소 아니에요. 와, 진짜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모든 삶이 다 있어요. 이 안에 교도소 아닌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또한 죄수복을 따로 입지 않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수감자와 외부인을 쉽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 구별법이 있는데 이분도 저희를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데 이 교도소 아니라는 게 참 대단하네요. 요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도장이 있어야만 이 안을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 지워지면 저도 수감자가 돼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올 때 찍어주는데 절대 지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시가 있어야만 또 일반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생명과도 같은 도장이죠. 담장과 가까운 교도소 한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빨래가 걸려 있습니다. 이 많은 빨래를 대체 누가 하나 했더니 모두 제소자들입니다. 단 몇 명이서 이 구역 제소자들의 옷을 모두 빨고 있는데요. 올라. 올라. 힘들 법도 한데 표정이 밝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Usted lava solamente su ropa o de todo? Lavamos aquí nuestra ropa y también la ropa de los internos, pero eso ya mayor es eso. Y de eso, digamos, nos ganamos nuestros quitos para comprarnos y para pagar, digamos, y comprarnos ropa. 제소자들은 사회와 똑같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죄를 진 값으로 자유는 뺐지만 모든 게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맞춰진 것이죠. 폐쇄된 형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교도 시스템은 또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와 전월세로 집을 얻어 형기를 마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절도로 4개월째 이곳에 수감 중인 카스트로 씨 역시 올해로 6살이 된 딸 에바나, 그리고 태어난 지 7개월이 된 막내딸과 아내까지 함께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Uno irse, ¿no? También no está con su familia, uno se desespera, está en una cárcel. Me queda acá. ¿Se queda? Alquilamos un cuarto. Ah, ¿usted no fue afuera? Salgo afuera a comprar unas cosas y otras. Vuelta de regreso. 이 제도 덕분에 아이들은 아빠와 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Vivir con él se siente uno más tranquilo, más acompañado con él. 팔마솔라 교도소엔 약 700명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가족이 없는 제소자의 경우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합니다. 이 안에 숙소도 있거든요. 학교와 기업의 기숙사처럼 개인 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올라. 네, 그러니까 여기 말로는 파빌리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도소 안에 한 32개 정도의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19번째 구역이라고 하시거든요. 완벽한 생활 공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숙소는 교도소 측에서 공간과 기본적인 시설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생활 전반에 필요한 세부 필수품들은 재소자들이 직접 채워나갑니다. 이곳 팔마솔라 교도소에서 지낸 지 벌써 8년이 되었다는 크리스핀 씨. 그는 팔마솔라의 유명한 손재주꾼입니다. Disculpe, ¿usted también lo hizo esa lámpara? Sí, yo lo hice. 장차 건축가로 일하고 싶다는 그는 현재 출소 후의 꿈을 준비 중인 모범수이지만 교도소 밖에선 많은 죄를 저질러 왔다고 했습니다. Mi nombre es Crispín Salazar Pérez. Estoy acá 8 años, son 4 acusaciones que tengo. Secuestro, violación, tráfico de estupefacientes, tráfico de armas y asesinato. 마약으로 정상 생활이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는 이제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팔마솔라 교도소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행복은 차별과 감시 없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 그들은 이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이곳에서 진정으로 과거를 참회하고 새로운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Porque uno busca una forma, aparte de ser una terapia, un trabajo, y puede sobrevivir y así cubrir con el tiempo que le han establecido a uno para estar en la detención, ¿no? No he estado yo en otras cárceles, ¿no? Pero tengo entendido de que es un poquito más privacidad hay en las otras cárceles, ¿no? Donde para uno entre rejas. Entonces eso no es una terapia. 정해져 있는 방문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제 팔뚝에 도장을 지우는 아이들. 일종의 아르바이트랍니다. 정말 지워지니? 예, 지운데 여기 돈은 우리 돈은 한 300원 정도 지금 받는 것 같아요. 안에선 지워지면 절대 안 되는데 밖이라서. 특수물감이라 잘 지워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야무지게도 잘 지웁니다. Gracias. Dos. Gracias. Gracias. 억압과 감시 대신 자율과 희망으로 넘쳤던 팔마솔라 교도소의 사람들. 담장밖 세상을 꿈꾸던 그 떨림을 기억하며 저는 산타크루스에서의 다음 여행을 시작합니다. 흔히 볼리비아 하면 안데스 산맥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열대우림 아마존이 여기 산타크루스에도 있습니다. 과거 30개가 넘는 아마존 원주민 부족이 살았다는 산타크루스. 그중 현재 200여 명만이 남아있다는 유키족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나무가 울창했던 땅을 다 태우는 주민 한 분. 왜 땅을 다 태워버린 걸까요? Bueno, para quemar estos chuchillos para que no se queden feos en esto. 과거 우리나라 산간지방에서 했던 화전과 같은 농법입니다. 유키족은 나무들이 자라는 밀림을 태워 밭을 만들고 또 남은 것으론 거름을 만들어 쌀이나 바나나 나무를 심습니다. 농사 대신 수렵과 사냥으로 살아가던 아마존 정통 인디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까사. Sí. ¿Cuántos hijos tiene? 8. 8명이요. 애기들 너무 이쁘게 생겼다. 딸들이 되게 이쁜데요. Sus hijas son bonitas. 밀림 곳곳을 누비던 유목 생활 대신 정착을 선택한 그들의 모습이 이 코코아 나무엔 상징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Los chicos le han puesto su nombre cada uno. Sí. 호세 씨는 첫째가 태어난 그 해부터 열매에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큰아들 라울이 집안에서 활과 화살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정글에서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멀리 있는 사냥감을 잡는데 능숙했던 그 실력을 직접 보여주시겠답니다. 결과는 명중입니다. 외지인과의 접촉이 적었던 10년 전엔 사람을 향해 쏘기도 했답니다. 뚜뚜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이게 지금 땅에 꽂힌 것도 잘 안 뽑힐 정도로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쑥 들어가면 그냥 이거 맞으면 관통이죠. 그리고 이게 또 진짜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보면 여기에 돌기처럼 이렇게 막 그냥 단순히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막 돼 있어서 타격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예전에 그 동물 사냥할 때 쓰던 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sto es de tembe. Y esto es flor de chuchillo. Ese árbol que ves allá, son larguito, ¿no ves? Ese. Aquí, mira. 저도 아마존 밀림의 전사가 돼서 활쏘기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Ahí dale. 제가 뭐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쏘지도 못했습니다. Esto suelta. Ahí nomás. Esto nomás. De aquí. 잠시만요. 저 지금 물렸어요. 제대로 다시 배워보려고 했더니 뭔가가 발바닥을 온통 깨물어 방해를 합니다. Bien fregado, Harto sale, mira. Hormiga. 독이 잔뜩 든 아마존 개미입니다. 지금 개미들. 뜨거.
오 잠깐만요. 오 되게 세입니다 형님. 여기 털어야지. 오. 그런데 예전엔 이 개미독을 치료제로 썼다네요. 아 따가워. Cuando alguien tiene la hay que hacer picar en la piel. 아 진짜요? 그럼 좋은 거예요? 볼리비아 아마존은 아직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 gracias. Adiós. Adiós. 변화된 삶에 적응하면서도 전통을 잊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기분 좋은 변화였습니다. 해발 3,600여 미터, 전 세계 수도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볼리비아의 행정수도 라파스. 공중도시로도 불리는 라파스는 평지가 적어 건물들이 좁고 위로 향해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150만 명. 도시가 처음 건설된 건 약 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시원을 알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입구부터 지형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들어가려면 관리소에 입장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아, hola. cuatro entrada. 60 bolivianos. 어떤 풍경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스페인어로 발레데라 루나. 표면이 마치 달과 같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달의 계곡입니다. 정말 달에서와 마찬가지로 골짜기마다 푸른 생명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려다본 달의 계곡은 땅을 뚫고 자란 작은 생명 없이도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황량해서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초의 라파스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달에 가본 적은 없는데 정말 달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뭘 깎는다 해도 이런 모습을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천재의 건축가가 이런 뭐 디자인을 하고 뭐 정말 공상가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이런 모습을 그려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발걸음을 더 위로 옮겨 달의 계곡 꼭대기로 향합니다. 그곳에 혼자 우뚝 솟은 봉우리 하나가 있습니다. 와, 지금 이 달의 계곡 중간에 가장 높은 곳에 솟은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 있는데 마치 파수꾼처럼 여기를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모양이 생겼을까 모르겠네요. 혼자만 우뚝 솟은. 그리고 머리에는 선인장이 막 자라고 있네요. 사람의 손길 하나 닿지 않고 어떻게 이런 자연 석상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때 저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들. 여행지에선 이렇게 누구나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때론 그들에게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It was built due to a lake that was here. Due to a lake? Yeah, it was an ancient lake. It's very, you can crumble it in your hands like this. Right, yeah. So you know that it's very, very small grain size. 암석이 아니라 흙으로 이루어진 지층. 그것은 주변 지형이 수백만 년 동안 호수에 쌓이다가 지금처럼 높은 산으로 변할 즈음 융기돼서 지상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 그 후 골짜기의 모습이 총천연의 갖가지 모습을 띠게 된 건 물과 바람에 의해 침식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과 20여 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 라파스도 그런 이유로 제일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가 무려 1000m 가까이 나는 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달의 계곡을 떠나 해발 4000m까지 올라가는 라파스 꼭대기 마을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차오르고 힘든 곳이지만 고생만큼 특별한 볼거리로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레슬링 선수들 사진 막 붙어있는데요. 그런데 선수들 사진이 모두 여자입니다. 여기 지금 촐리타라고 불리우는 그 전통 복장을 입으신 여자분들께서 레슬링을 하는 곳이래요.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가보려고요. 주말마다 경기가 열리는 체육관 입구엔 선수들의 명단이 사진과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시합을 앞둔 한 선수가 관중을 자극합니다. 레슬링 경기엔 권선징악이 늘 등장하는 법. 오늘 악역을 맡은 선수입니다. 착한 상대 선수의 등장과 함께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과 함께 악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착한 선수를 공격합니다. 관객의 야유와 상관없이 무차별 공격과 심지어 반칙도 서슴지 않습니다. 관객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다다를 그쯤 반격이 시작됩니다. 촐리타 레슬링은 결국 선이 악을 물리친다는 점에서 일반 레슬링과 같지만 볼리비아 여자 원주민들이 입는 촐리타 복장 그대로 경기를 한다는 점, 그리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는 고지대에서 과격한 경기를 펼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찾은 엘 알토 시장. 이곳 역시 고지대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계속 그 자연풍광 막 이런 것만 보다가 이런 그 서민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의 이런 일상생활을 보니까 또 재밌네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론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 엘알토는 그런 지형적인 이유로 곳곳에 전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Qué es esto? Son cositos para ponerse. ¿Para mujeres? Sí, para mujeres. 이게 원래 여자용 모자인데 이뻐서 제가 한번 써보려고요. 어떻게 쓰면 되나? 이렇게 앞뒤가 없나? 너무 작은데요? 어떡하지? 따다워서요. 안 들어가요. En esta formita. 만드는 것도 신한데 그 애기를 안에다 넣고서 깨지 않게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하신 것도 되게 좋은데요. Gracias. Chao. 시장을 구경하다 보니 자주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새끼야말을 말린 건데요. 부적 같은 용도로 합니다. Para maldiciones, hay para negocio, para trabajo, para todo hay. 이곳 재래시장엔 볼리비아 안데스 지역의 민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물건들이 즐비한데요. 돌처럼 생긴 이것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No hay piedra? No, no, este es greda, mira.
Es rico de sabor, se comen. 진흙처럼 이렇게 뽀개져요. A ver, pruébalo, tiene 예, sabor. 마치 진흙. 근데 이게 진흙 같은데 먹어도 되는 건가? 한번 먹어볼까요? 흙맛이 입안 전체로 퍼집니다. 진흙 같은데요? 진흙 맛이 나요 정말로. 이 진흙 아닌가? 안데스 땅을 신성시 여긴 사람들이 치료제로 먹었던 돌이라고 합니다. 라파스의 꼭대기 엘 알토에 인디오를 중심으로 한 볼리비아인들의 소박한 삶이 있다면 저지대의 센트로 지역은 좀 더 화려합니다. 평지가 부족한 라파스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산프란시스코 광장. 여행자들에겐 라파스 여행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광장의 정중앙, 규모로도 라파스에서 가장 큰 건물에 속하는 바로 이 성당 때문입니다. 라파스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Esta es la iglesia más antigua de La Paz. Es de casi de los años 1500. De la o sea, ha sido creado, ha sido construido en la época colonial. 마침 성당 안에서 미사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 때보다 사람들도 미사 규모도 더 성대하게 열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손에 하나씩 작은 인형이 들려 있습니다. 예수나 목동 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작게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재밌는 건 사람들이 모두 인형을 들고 성당 사제의 앞으로 몰려든다는 것.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통은 성당이 지어지기 훨씬 이전 키가 채 1m도 안 되는 에케꼬라는 성인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볼리비아에 대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자신의 모든 걸 바쳐 구제해주자 그때부터 풍요의 신으로 모시며 작은 모형을 부적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Es una costumbre que tenemos a hacerle escuchar misa, es como si le estuviéramos adorando de esa forma. 광장 앞에 설치된 대형 트리. 성당의 예배도 사람들의 표정도 들떴던 이유는 성탄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볼리비아의 12월은 한여름. 색다른 성탄절이 기대됩니다. 지금 여기가 온도가 17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지금 막 날씨 되게 맑고 사람들 복장도 가벼운데 보시다시피 다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우리나라처럼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성탄절을 맞는 분위기만은 똑같습니다. so cute, so cute. Can you hold on? 여기? 오케이, gracias. 너무 작아요. 인형 같아, 진짜 인형. 저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축복을 나눕니다. 너무 귀여워. Hola, hola. 저도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보니 광장 트리의 소재가 아주 독특합니다. 다 페트병이에요. 환경을 생각해 나무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을 사용했습니다. 높이만 무려 10여 미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트리가 아닐까요? 서서히 어둠이 깔리는 라파스의 하늘 아래. 트리보다 더 환하게 밤을 밝히는 특별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체로 훌륭한 대형 트리가 되는 라파스의 야경입니다. 라파스의 사람들이 꼭 절 위에 준비한 선물 같습니다.
산속에 박힌 그 보석처럼 예, 마을 그 집들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제 인생에 있어서 한국 이외의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아,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네요. 소원을 하나 빌고 있던 제 눈앞에 기적처럼 산타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밤. 이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생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 제게 참 많은 선물을 안겨준 볼리비아에 오길 참 잘했구나.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볼리비아로 가는 길.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페루 리마를 거쳐 비행시간만 꼬박 36시간. 남아메리카 중앙의 심장처럼 박힌 나라 볼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중부에 자리한 도시 코차밤바. 볼리비아가 남미의 심장이라면 코차밤바는 볼리비아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국토의 정중앙에 자리해 있어 다른 도시로 가려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길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도 그렇듯 매 많은 이들이 이 도시를 찾는 건 지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시 특유의 매력에 더 끌려섭니다. 되게 뭐랄까 신비스러운 도시 같아요. 이 도시 자체가 주변 산 풍광이 엄청나거든요. 이 구름하고 해발고도가 높은 탓도 있긴 한데 그 산맥들 속에 도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안데스의 품에 포감긴 도시의 진면목이 궁금해져서 저는 가장 높은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산 페드로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딴 이 언덕 꼭대기에 종교를 넘어 코차밤바, 나아가 볼리비아 전역을 하나로 보듬는 거대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높이는 무려 40여 미터, 무게는 2,200톤에 달하고 위치는 도시보다 265m 위에 세워진 평화의 그리스도. 엘 크리스토 데 라 콘코르디아, 세계 최대로 알려진 그리스도상입니다. It's the biggest that Redentor Cristo in Rio de Janeiro. It's the same image. Sinto bem, fico bem aqui, avistando, mirando o Cristo. 보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조각상. 그가 주시하는 곳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리스도상도 엄청 크고 볼만하긴 하지만 이 위에서 보이는 코차밤바의 풍경도 지금 너무 아름다워요. 기대했던 건 이상이고 이 자체가 워낙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라서 좀만 걸어도 숨이 차긴 해요. 근데 와, 근데 이 풍광은 진짜 이 그리스도상과 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도시를 향해 뻗어 있는 두 팔. 볼리비아의 가장 중심에서 그 이름처럼 볼리비아인들을 평화롭게 보듬고 있습니다. 조각상은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199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을 기념해 총 8년간에 걸쳐 제작된 이후 매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계단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안 그래도 고지대라 숨이 가쁜데 수백 개나 되는 계단까지 오르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힘든 고행을 참아가며 오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조각상 몸 곳곳에 뚫린 바로 이 구멍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하나하나가 다 전망대의 역할을 한답니다. 볼리비아 현지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여행자들까지. 코차밤바에 오면 누구나 꼭 찾을 만큼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Gracias. It's nice to see the Cochabamba goes all the way around. Yeah, from the top. The Cristo, you know, Cochabamba is Cochabamba. built. Is built all around the statue. Oh, yeah, let me see. See? So everywhere you walk, it's different provinces of Cochabamba. Nice. Yeah. 사방에 뚫린 구멍마다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 지역 원주민들의 언어인 케추아어로 호수란 뜻의 코차와 고원이란 뜻의 밤바가 합쳐져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코차밤바. 그 풍경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이곳. 어딘지 궁금하신가요? 보여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오. 아,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이렇게 손을 쑥 넣어보는 것. 저는 지금 그리스도상의 가슴께에 서 있지만 소매 끝은 물론이고 발 뒤꿈치, 어깨 위까지 원하는 곳에서 코차밤바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고 행복의 원천임을 조각상은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코차밤바를 떠나는 저의 최종 목적지는 남쪽으로 1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토로토로 국립공원. 그 길목엔 척박한 땅조차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데스산 중간에 안긴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간식으로 먹으려고 가져온 초코과자인데 여기 해발 고도가 3,000이 넘으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요. 보시면은 예, 빵빵해졌어요.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이 돼요. 신기하네요. 단 것이 고산병 예방에 좋다고 해서 먹는 중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먹는 과자예요. 맛있네요. 이제 천천히 마을을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마을 초입. 소리는 분명 돼지인 것 같은데 생김새는 개 같기도 한 돼지 한 마리가 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고산지대라 추워서 그런지 돼지들 털이 되게 기네요. 꼬리도 좀 다르고 이렇게 방목해서 돼지들을 키우나 봐요. 이렇게 털이 긴 건 가축화되기 이전의 돼지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돼지가 야생의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진화한 것입니다. 여기 또 이 고원의 자연과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남매들이 있습니다. 올라.
하지만 낯선 사람이 다가가자 그대로 얼음. Hola. 이 순수한 모습은 또 때묻지 않은 자연과 어쩌면 그리 닮았을까요? 아이들은 안데스 인디오 중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는 케추아족의 아이들입니다. 케추아족은 안데스 산지에서 감자, 보리 등 고원에서도 잘 자라는 고랭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소나 돼지, 양 등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산은 주요 생계 수단이자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마치 애완견이 주인을 따르듯 어린 소녀들을 졸졸 따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로 안데스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야마였습니다. No le teme a la persona, ¿no? No. Tiene miedo a las llamas. Porque no lo criamos con las llamas. Ese es leche, ¿no? Sí.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새끼 야마. 저도 한번 줘봤습니다. 오케이, gracias. 그냥 주면 돼요? 네. 손가락. 알았어, 줄게. 아이고, 배고팠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그런데 배가 부른 걸까요? 요령이 없구나, 내가. 먹으면서도 자꾸 뒷걸음질을 치더니만 아이고. 알았어, 다시 일로 와.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배불러? 다 먹었어? 아, gracias. 뭐야? 분명히 내 집도 안 먹었는데. 이것도 요령이 있구나. 실은 사연이 있답니다. Sí, esto lo criamos porque su mamá le botó. Después lo crían así las llamas también. 원래는 다른 야마들처럼 방목해서 키워야 하지만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버려져 자매가 키우는 것이랍니다. 냄새가 많네. 강아지가 아니 해치지 않아. 야마는 안데스의 전통적인 삶 속에서 결코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털은 물론 고기, 우유까지 모든 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바쳐온 고마운 동물입니다. 아, 야마 진짜 많다. 야마들이 다 갇혀 있는데 다 저희 지금 쳐다보네요. 곱게 치장한 얼굴로 경계를 하기는커녕 녀석들이 오히려 카메라에서 눈을 뗄 줄 모릅니다. 아, 귀여워. 어우, 침 뱉는다. 순간순간 드러나는 야생의 본능. 안데스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야마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길들이고 교감을 나눠왔습니다. 머리하고 목에 막 이렇게 장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인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야마 주인분들이 자기 야마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라서. 예. 근데 그게 되게 이쁘네요. 털 장식 하나에서도 야마를 향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아, buenas tardes. Hola. casa? 좀 전에 만났던 자매와 다시 만났습니다. 아, gracias. 아, 와. 이번에 세간살이가 다 있네. 아, 요거가 불 때는 그런 건가 봐. 와, 진흙으로 이렇게. 자매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시원했습니다. 밖은 더운데 안은 진흙이 좀 그런 열을 튕겨주나? 아무튼 굉장히 시원한데요? 아, 되게 수줍어하세요. 지금 자매분이신데. 네, 근데 지금 네. 이분들이 가셔야 된대요. 어디? 저기 위에 야마가 새끼를 방금 낳았대요. Esa, el camino más arriba. Se quedó hace rato, estaba pariendo. 마음이 다급한 언니 리셀.
그리고 개 탄다 이거. 뭐야? 익숙한 듯 잽싸게 뒷자리를 차지하는 검둥이 녀석. 그 덕분에 저는 짐칸 신세인 채로 목적지까지 가야 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차의 흔들림이 심해집니다. 와, 엉덩이 진짜 아픈데. 비포장길에선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리셀 씨는 지금 야마와 새끼가 안전한지 그 걱정뿐입니다. 집에서 출발한 지 20여 분.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긴가요? 여기에요? Los perros, sí está ahí abajo, parece que aún no parió. 이제 서둘러 야마를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방금 출산한 어미와 갓 태어난 새끼 야마를 금방 발견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네. 그런데 어미와 리셀 씨 사이에 생각지 못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Vas a alzar a la Cristi, vas a llevar allá. 리셀 씨는 왜 어미에게서 새끼를 떼어놓으려는 걸까요? Porque si lo dejamos en el campo, se lo cazan los leones o si no los zorros. 산 짐승들로부터 갓 태어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 하지만 어미의 경계가 너무 심해 가까이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만났던 야마들은 순한데 지금 새끼 때문에 굉장히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경계심도 되게 크고 다가가기도 좀 지금 약간 무서울 정도로. Si la agarra la cría, sí. 아직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친 적은 없지만 개를 밟아 죽인 적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소엔 온순하기만 한 야마가 공격성을 드러내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모성 본능이란 게 아무리 순한 동물도 자기 새끼를 뭐 이렇게 해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성 본능이 유발되는 것 같아요.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와의 팽팽한 대립. 양쪽 모두 새끼를 위하는 마음이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잠시 후 자매는 오늘 결국 새끼를 데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지켜낸 강한 모성이라면 어떤 산짐승엔들 못 지킬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소녀들의 그 따뜻한 마음에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이 척박한 땅의 주인이었던 안데스의 원주민들. 그들은 산이 하는 말을 듣고 산의 흐름을 느끼고 또 산의 위력에 경외심을 표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인함이 요구되는 고원의 삶에서 옆을 지켜준 야마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을 테죠. 인간과 동물의 우정이 역사를 만드는 곳. 이제 저는 이 땅에 더 오래된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납니다.
그곳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무려 150배. 최종 목적지인 토로토로 국립공원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거대한 산과 절벽들이 도로를 타고 이어집니다. 이번 여정 역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도 잠시. 토로토로로 향하는 길이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맨 앞차의 타이어 펑크로 정비 중이었습니다. 또로또로 국립공원 가는 길인데 길이 막혀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빼나 이거 차들을 다. 아우마. 페루에서 단체로 관광을 온 학생들입니다. 또로또로. 또로또로. 드디어 복구가 다 끝나고 마침내 길이 뚫렸습니다. 짧은 만남에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행의 맛이겠죠? 그런데 이거 큰일입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초행인데다 밤길 운전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일단 지금 갈 수 있을까나 모르겠네요. 지금 굉장히 오래 계속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네요. 그렇게 가로등 하나 없는 밤길을 달린 지 2시간. 처음으로 뭔가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야? 또로또로 뭐 써 있다. Parque Nacional Toronto. 또로또로 국립공원이랑 써 있는데요? 큰 마을이네. 아, 진짜. 표지판을 지나자 멀리 불빛이 반짝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 마을이. 공원 안엔 마을이 있었습니다. 10시를 넘긴 시간. 아무도 안 계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마을에 회의가 있어 마을 주민들이 회관에 모두 모여 계셨습니다. 지금 이분들도 이방인의 등장이 굉장히 되게 신기하시는 것 같아요. 동양 친구들이 어쩌다가 이 깊은 산골에 있는 마을까지 왔나 이렇게 되게 신기하시는 것 같아요. 외지인의 방문이 갑작스러울 법도 한데 감사하게도 하룻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토로토로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은 개발이 금지된 국립공원의 중앙자리. 높은 산들에 안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약 10,000명. 이곳의 주민들 역시 안데스 원주민인 케추아족. 마을은 어느 곳에 시선을 두어도 높은 산과 마주하게 됩니다. 구불구불, 결 하나까지 다 드러난 습곡지대. 어떻게 인간의 손길이 아닌 자연의 힘만으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비밀을 풀어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가이드 경력만 44년인 마리오 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ien, bienvenido. Lugar muy bello. 아, gracias. 그런데 이곳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가볼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흙을 걷어내자 동그란 모양이 드러납니다. Esta es un coleosaurio que es marcha bípedo tridactilar. Esto bota el barro a los costados, las manos pequeñitas para coser hacia esta operación, como el pollo. 새의 조상격이라는 코엘루로사우루스부터 희귀 공룡들의 발자국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Y allá la mano
y este pie levanta el barro desde aquí, el barro lo cubre la mano delantera, igualito allá y viceversa, siempre está cubriendo la... 공원 전역에 걸쳐 발자국 수만 무려 2,000여 개. 화석의 나이를 추정해보면 이곳의 역사는 자그마치 2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의 짧은 상상력으론 도저히 짐작하기 어려운 오래된 땅의 역사. 무수한 시간들이 자연이란 기술자를 만나 조각한 작품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자연의 걸작을 만나러 가는 길. 이방인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바위 절벽을 따라 그렇게 30분 남짓.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 가쁜 숨보다 벅찬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bueno. 인간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저는 지금 태초의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정말 생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네. 아무런 어떠한 것도 진짜 침범하지 않은 완벽한 태초의 자연의 모습. 긴 코를 연상시키는 이 바위는 물과 바람, 시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예술 작품입니다. Podemos ver un animal que vive en África, el elefante. elefante. Exacto. 코끼리. Es un elefante muy idéntico, la trompa. 저희가 코. 예, 코. 그리고 거북이를 쏙 빼닮은 바위 옆. 볼리비아 민속 음악에 맞춰 아주 열심히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익살스러운 이 장면을 모두 카메라에 담는 카메라맨도 있습니다. Hola. Sí. ¿Qué están haciendo? ¿Qué está haciendo ahorita? Los videoclips musicales. 연주나 노래, 비록 모두 립싱크지만 토로토로 국립공원 홍보를 위해 구성된 공식 지정 가수들입니다. 어쩐지 표정이나 춤 사위 하나하나 예사롭지 않다 했습니다. 너무 재밌네 여기. 또로또로에 있는 이 또로또로 공식 지정 그룹인가 봐요. 가수분들이시라는데. 여기 발레? 이거 되게. 이 광활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인사는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발만 그러는구나. 대신 춤과 음악에 몸을 맡겨봅니다. 그런데 볼 땐 참 쉬워 보였는데 이 현란한 발동작. 막상 해보니 쉽지 않습니다. 설마 홍보 장면에 담기는 건 아니겠죠? Gracias. Chao. Saludos a Corea del Sur. Chao. 너무 친절한 분들이세요. 토로토로 가수들과의 짧았지만 유쾌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시간여행. 이번엔 6천만 년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Entonces vamos a encontrar ¿no? formaciones también de agua. 어림잡아도 높이가 10m는 돼 보이는 거대한 천연 동굴입니다. 무심코 보면 한낱 바위들일 뿐이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De esa forma los oleajes o las corrientes de agua desgastan y erosionan. 지금으로부터 약 6천만 년 전, 이곳은 하나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이 단단한 바위를 깎고 다듬기까지 물과 바람, 그리고 태양은 수없이 연마하고 담금질을 해야 했겠죠. 태초의 신비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랄까요? 뭐랄까, 이 등산복을 벗고 카메라를 떼고 나뭇잎 옷에 창 들고 막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6천만)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동굴의 모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동굴의 변화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새 이번 여정의 끝자락. 산과 바위 그리고 물이 빚어내는 경이로운 풍경 토로토로 협곡입니다. 해발 3,600m에서부터 해발 1,900m 아래까지 깎여 들어간 거대한 천연 협곡입니다. 대협곡이네요, 대협곡. 이게 진짜 기대도 안 했던 풍경이 갑자기 펼쳐지네요. 장엄함 그 자체네요. 이런 풍경은 제가 살다 처음 보네요. 오늘 이 웅장한 자연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사람을 향한 여행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땅과 자연. 안데스 중부에서 만난 볼리비아의 대지. 그 역사 속에 켜켜이 쌓인 지층과 같은 이야기를 안고서 저는 또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